이제 6세기 말에는 그 중국에서 수나라가 중국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음, 그 최선의 방어는 뭐죠? 네, 공격이죠. 그래서 고구려가 그 강력한 수나라를 상대로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을 해요. 그 왕때가 영양왕 때인데 볼게요. 자, 영양왕이 즉위했다. 이름은 원이고 590년이죠. 6세기 후반이라는 시기를 좀 봐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준하. 어디를 공격했대요? 설, 요서를. 요새를 공격하고 수와 전쟁을 시작하다. 그쵸. 자, 우리 저 요하라는 강 기억나죠? 요동은 전통적으로 한국 영역이었고 요서는 중국 영역이었잖아요. 지금 그 수세에 몰린 고구려가 수나라 요서 지역을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한 다음에 자, 이 수나라가 이제 발끈했어요. 그래서 수나라 문제라는 황제, 초대 황제예요. 이 수문제가 듣고 크게 노해서 수군과 육군을 무려 몇 명을 거느리고 왔대요. 네, 30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고구려를 쳤대요. 그래서 고구려가 자, 굉장히 이제 위기에 처했는데, 자, 때마침 날씨가 도와줬어요. 뭐가 많이 왔죠? 예, 비가 온 거예요. 비가 많이 장마가 와가지고 군량 운반이 이어지지 않아서 군중에 먹을 것이 떨어졌으며 거기다 뭐까지 만났대요? 예, 전염병까지 만났대요. 자, 그 군인들 많이 몰려 있는데 전염병이 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 고통이겠죠? 예. 군사들 많이 죽고 막 이러겠죠? 자, 그리고 바다로 나가 평양성을 향했는데 수군은 또 바람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표류하거나 침몰했대요. 자, 이렇게 해서 수나라의 1차 침략, 수 문제의 1차 침략은 실패로 끝이 난다. 네, 철군했죠. 자, 죽은 자가 10명 중에 8에서 9. 네. 그러니까 뭐 30만이 왔는데 8에서 9 죽었으면은 뭐한 24만, 27만이 죽은 거죠.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자, 수나라에서 그 문제가 죽고 문제의 아들 양제가 2대 황제로 즉위를 해요. 자,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을 선언하는 조서를 내렸어요. 자, 이때 자, 고구려 원정에 동원한 병사 요거 몇 명이에요? 수연이가 읽어봐요. 숫자에 네. 몇 명이죠 이거?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100만이죠. 네. 113만 3,800. 113만 3,800명이 고구려 쳐들어왔대요. 자, 근데 200만 명이라고도 일컬었으며 군량을 나르는 자는 그 배가 되었다. 자, 이거 113만 3,800명이 한 끼만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자, 뭐 한 끼 한 1,000원 계산하면은 여기다 뒤에 1,000원 곱하면 그거 얼마예요? 공이 6개였는데 1,000원이 공이 3개니까 공이 9개죠. 11억이에요, 한 끼에. 네. 근데 1,000원짜리 밥 있어요, 요즘에? 주먹밥도 1,000원 안 하지 않아요, 요즘에? 다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은 무슨 짓이다? 미친 짓이다. 네. 자, 이거 그리고 하루에 한 끼로도 안 되잖아요. 하루에 몇 끼는 먹어야 돼요. 2끼는 먹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고구려 원정을 떠나왔어요. 자, 그리고 수의 군대가 요하를 건너서 어디를 포위했대요? 네, 요동성을 포위했대요. 그 요하 건너서 고구려의 여러 산성들이 쭉 나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요동성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고구려는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계속 얘기해왔죠. 일단 적이 쳐들어오면 산으로 들어가 숨는다 그랬죠. 들을 다 태운 다음에. 그러니까 산성의 나라가 고구려인데 중국은 이제 만리장성이라면 고구려는 천리장성인데 중국 만리장성은 자 평지에다가 흙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준덕처럼 만들어 놓은 그 요 당시 땐 토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만리되는 긴 장성이긴 하지만 한 부분이 돌파가 되면은 베이징까지 또 금방 가깝단 말이에요. 중국 수도까지. 그래서 만리장성은 그렇게 방어력이 뛰어난 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만리장성부터 쌓아놓은 다음에 거기 저희 너희 위에 유목민들 흉노 몽골 너희 거기 살고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중국 사람들은 여기 살게. 그러니까 일종의 선을 그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방어 기능은 딱히 있지를 않았다. 나중에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방어 기능이 생기긴 하지만 요 당시 때는 방어 기능이 없었다고 봐야 되고 근데 고구려 산성은 얘기가 달라요. 자, 만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천리지만 여기 늘어서 있는 이 산성들이 하나하나가 다 높은 산에 그 요새 같은 곳에 만들어진 산성이고 자, 한계 함락하고 여기를 만약에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나머지 산성에 들어가고 있던 고구려 군대가 나와가지고 이 뒤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를 얻으려면 이 산성 전체를 다 함락시켜야 돼요. 만만치 않았겠죠? 근데 이 산성 중에서도 특히 핵심이 되는 성이 요동성이었어요. 요하의 동쪽에 있는 요동성. 이 요동성을 수양제가 포위해서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요동성을 지켜냈대요. 자, 요거를 한번 주원이가 읽어보세요. 여름 5월에 여러 장소가 동쪽으로 내려오되 황제가 타이르며 말하기를 모든 군사의 나아가고 멈춤을 모두 반드시 나에게 아뢰어 아뢰어 회답을 기다리고 멋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수양제가 거느리고 온 군대가 113만 3,800명인데 그 많은 군대가 한 번에 다 움직인 건 아니고 24군으로 나눠지거든요. 24군이면 각 군단별로 대장이 있겠죠. 그럼 대장만 해도 몇 명이에요? 24명이죠. 근데 그 대장들이 군대를 나아가고 멈추고 할 때 다 일일이 누구한테 보고하래요? 그 황제한테 보고하라고 한 거죠. 그죠? 요동성이 함락되려 하자 성 안의 사람들이 갑자기 항복을 청한다고 말하였는데 너무 기세가 또 등등하니까. 근데 여러 장수들, 그 24군의 장수들이겠죠? 장수들이 수나라 양제의 뜻을 받들어서 감히 제때 나아가지 못하고 먼저 수양제에게 달려가 아뢰고자 하였다. 번번이 회답이 이를 즈음이면 성내의 방어 또한 정비되어 적절하게 나가 막아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성이 함락될 만 하면은 그 수양제한테 뭐 보고해가지고 그거 기다려야 되고 수양제가 어떤 명령 내리든지. 자, 매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을 질질 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처럼 두세 번 하였는데 황제는 끝내 깨닫지 못하였고 그러는 동안 성은 오랫동안 수락되지를 않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판이 커지거나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되면은 때로는 그 위에 사장이나 위에 리더들은 그 부하한테 맡겨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 일일이 자기가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너희 회사 가거나 사회생활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들 심심치 않게 만나게 돼요. 자, 위에 부장님인데 어, 이렇게 부하 직원들한테 좀 맡기면 되는데 부하 직원들을 믿지를 못하고 그 사원들이 해야 될 일까지 일일이 탁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원들은 어떨까요? 빡치겠죠. 그쵸? 굉장히 괴롭겠죠. 그리고 일도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지를 않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평양성에서 네오와의 군대에게 승리하다. 이 수양제가 육군으로도 군대를 보냈지만 바다 건너서 이제 평양, 고구려 수도 평양으로도 이제 수군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수군을 이끌었던 수나라 장군이 내호아라는 장군이었어. 자, 네호아가 승세를 타고 그 성으로 향하였는데 부총관 주법상이 만류하며 여러 군대가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나아가고자 청하였다. 자, 네호아가 듣지 않고 정예군사 수만 명을 뽑아서 곧바로 성 아래로 나아갔다. 자, 여기서부터 요거를 지한이가 읽어보세요. 우리의 장수. 이에 장수 고건모는 나과 간의 빈절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별도의 군사를 보내 네후아와 싸우다가 거짓으로 패배한 척하였다. 자, 이 고건무가 지금 나곽이라고 하면은 이 나는 그물 나자거든요. 이 바깥을 뜻하는 거예요. 성곽 바깥에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 겹으로 더 쌓은 성을 말해요.
그 성이랑 본성 사이에 무슨 절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빈 절에 군사를 매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숨기는 거죠. 숨겨놓고 별도의 군사를 보내서 수나라 장군 네호와 싸우다가 어떻게 하게끔 했어요? 예, 거짓으로 패배한 척하게 했죠. 읽어보세요, 지한이 계속. 여호와는 이들을 추격하여 성으로 들어와 군사를 풀어놓고 약탈을 하느라고 대오를 갖추지 않았는데 매복해 있던 병사가 나타나니 네호와는 대피하여 가까스로 패? 붙잡히는 것을 면하였고 사졸 중에 돌아간 자는 불과 수천 명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바다 건너서 평양을 공격해 들어온 수군도 지금 그 고구려의 매복 작전에 걸려가지고 패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때 그 고구려의 매복 작전을 이끌었던 이 장군 이름이 뭐였어요? 고건무였죠. 이 공을 세운 후에 이 고건무는 왕이 돼요, 나중에. 영양왕, 그 자기 배다른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영류왕이에요, 자, 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수양제가 어떤 전술을 채택하냐면 요동성을 함락을 못 시켰죠. 그러니까 이 군대를 조금 빼돌려가지고 요렇게 돌려서 이 평양 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요동성을 비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만든 특수부대를 별동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별동대. 자, 군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별동대만 해도 30만 명이었어요. 자, 그 부대. 자, 별동대 얘기예요. 요거는 저 병원이가 알고 사람과 위 양식을 지급받았고 또 방패, 갑옷, 참, 옷감, 무기, 사막을 지급받았는데 사람마다 직원을 할 무게가 석성 이상으로 무거워 자, 운반할 수 없었다. 일단은 지금 그 저 평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군인들이 자기 식량이랑 자기 그 물건들을 직접 챙겨가지고 갔다고 하죠. 자, 식량을 몇 일치를 받았대요? 100일치를 받았대요. 그리고 방패, 갑옷, 창, 옷감, 무기, 화막은 뭘까요? 화막? 텐트예요, 텐트. 맞아요. 불 피우는 텐트란 말이에요. 자, 근데 사람마다 짊어져야 할 무게가 몇 섬이었대요? 석섬이었대요. 섬이 몇 킬로일까요? 섬. 곡식을 세는 그 단위인데 섬. 쌀 한 가마니 이거 마트에서 파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보통 요즘에 몇 킬로로 나와요? 20킬로죠, 20킬로. 이 섬은 그거보다 한 6킬로 더 나가요. 26.7킬로 정도 돼요. 근데 석섬이면 그러면 26.7 곱하기 3하면 몇이에요? 그럼 몇 킬로죠? 80킬로죠, 80킬로. 네. 자, 한 사람당 지고 가야 될 무게가 몇 킬로였대요? 80킬로 지고 그 요동에서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요동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800킬로거든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킬로잖아요. 요동에서 평양까지 800킬로예요. 거기 지고 가는 거예요. 80킬로면 성인 남자, 선생님 정도 되는 거 업고 가는 거예요. 자, 끔찍했겠죠? 군중의 영을 내려 말하기를 쌀과 조를 버리는 자는 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를 조금씩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식량을. 하였지만 병원이 계속 읽어보세요. 사졸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물었다. 겨우 행군이 중간 지점을 이르렀는데 양식은 더 떨어지려고 했다. 그쵸. 자, 그러니까 뭐 식량을 버리니까 이제 점점 식량이 빨리빨리 줄어드는 거겠죠. 절반도 못 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을지문덕이라는 이름 갑자기 이제 딱 등장해요. 그래서 을지문덕이 수군 진영의 동정을 살피다. 자, 요거를 주연이가 읽어보세요. 왕이 허와씨를 살피고자, 네, 그러니까 영양왕이 대신이었던 을지문덕을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거짓으로 항복해가지고. 그래서 얘네가 뭐가 지금 뛰어나고 뭐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고자 한 건데 우중무는 수나라 장군이에요. 자, 요거 아윤이가 읽어보세요. 우중무는 만약 왕과 을지문덕이 와서 만나게 되면
사로잡아라고 하고 있다. 을지문덕이 좀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수나라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로잡으라고 했는데, 그 우중문은 일부사의 상서 울산을 늦게 변화주라고 한 주문이 마침내 류산으로 받아들고 을지문덕 가져간 결국은 류사룡이라는 사람이 잡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결국 그 말을 들었죠. 그래서 을지문덕은 유유히 풀려났죠. 네. 아연이 읽어보세요. 이윽고 다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되돌아오려고 하면 을지문덕은 돌아오면서 아무것을 안 그러니까 이게 후회하면 늦었죠. 다시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다시 오세요 했는데 안 왔죠, 을지문덕이. 자, 그리고 유인전술을 펴서 수의 군대를 공격하다. 이거를 예준이가 읽어보세요. 우중문과 을지문덕은 놓쳐내신 후였다. 네. 을지문덕은 운수를 고자에게 멈추는 기색이 있으며 좋았으므로 그 줄을 피곤하게 하자 싸울 때마다 왔다. 배고프니까 밥을 못 먹어서 계속 도망간 거죠. 오문술은 들렸으므로 차 세트를 건설 믿고 또 여러 사람들의 논리에 쫓겨 그때 마침내 동쪽으로 나아가 찰주를 건너 해명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산을 의지하였으면 했다. 자, 을지문덕이 네. 다시 40일 만에 거짓으로 회복하고 오른쪽은 사벌들이 패하여 다시 싸울 수 없도록 도왔으며 그 패명성이 해방을 강구하여 갑자기 상락시키기 어렵다고 여겨하고 있으며 그 거짓 항복을 찾아보았다. 지금 수나라도 도저히 싸울 상황이 좀 못 되는 거예요. 너무 지금 식량도 다 버리고 쫓아왔고 지금 뭐 이겼다고 해서 막 쫓아오기는 왔는데 지금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항복하겠다고 거짓으로 얘기하니까 이걸 냉큼 어떻게 한 거예요, 수나라가. 받아들인 거죠. 항복을 받아들이고 돌아갔대요. 자, 우문술 등이 방지는 뭘까? 방은 사각형을 뜻해요. 그러니까 사각형 모양으로 진을 치고 행군을 했는데 이때 아군이 사방에서 습격을 했대요. 우문술 등은 싸우면서 행군하였다. 이게 말이 싸우면서 행군하는 거지 굉장히 막 힘들었겠죠? 네. 자, 그러다가 이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하나 보내요. 품격 있게. 자, 요거를 창경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를 보내 이르기를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강해하였고 기묘한 계획은 지리를 무릇 통달하였도다. 이사람은 이가 이미 국문과 대놓고니 만족할 줄 알고 고치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우중문은 답서를 보내 을지문덕에게 승진하였다. 요게 이제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낸 시인데 이 시는 너희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반드시 배우는 시예요. 여수장 우중문 시예요. 자, 이거 지금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신묘한 계책, 천문을 다 헤아렸고 기묘한 계획은 지리를 모두 통달하였도다. 이거 우중문을 높이는 것 같죠? 그쵸? 자, 근데 싸움에 이겨 공로가 이미 높으니까 만족할 줄 알고 그치길 바라노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꺼지라는 거죠?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시죠, 이거. 너 지금 공도 많이 세우고 계책도 뛰어난데, 이제 그냥.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시를 나중에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외우거나 아니면 이걸 시험을 볼 거니까, 요거 이름만 알아두세요. 여수장 우중문 시. 여수장 우중문 시. 쓰세요. 여수장 우중문 시. 네. 여수장 우중문 시. 자, 그리고 수나라 군대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죠. 살수에서 승리하고 수의 군대가 철분하다. 가을 7월에 살수에 이르러 군대가 반쯤 건너자. 그러니까 다 건넜을 때도 아니고 아직 안 건넜을 때도 아니고 반쯤 건넜을 때 제일 뭐랄까 그 군대가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려울 때 아군이 뒤에서 그 후군을 공격하였는데 우둔희 장군 신세용이 전사하였다. 이때 여러 군대가 함께 무너져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장수와 사졸이 달아나 돌아갔는데 하루나 하루 반 만에 압록수에 이르렀으니 행군한 것이 450리였다.
백리가 40km인데, 그러면 450리면은, 네, 하루에 그 뭐 180km를 갔다는 건데, 이거는 뭐, 다 믿기는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암튼, 네. 막 얘네들이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서 청천강부터 압록강까지 180km를 도망을 갔대요. 처음에 9개의 군이 그러니까 요하겠죠? 요하에 이르렀으니 모두 30만 5천 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온 이는 오직 2,700명이었다. 자, 이게 이제 살수대첩의 삼국사기 원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막 이렇게 알려져 있듯이 막 뭐 이렇게 뭐 청천강 그 지류를 막아가지고 막 강물을 휩쓸어 버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막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죠. 어. 그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막 수나라 군대를 물을 이용해가지고 막 쓸어버린 기록이나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이 좀 상상력을 보태가지고 써놓은 조선 삼국사 내용이에요. 네. 이 청천강이라는 강, 살수라는 강이 수량이 그렇게 풍부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많은 군인들을 강물을 막았다고 해서 쓸어버리기도 이게 도저히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수나라 군대 이제 그 강물 지나갈 때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뚝을 터트린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좀 어렵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암튼 조금 기록이 약간 더 이렇게 뭐랄까 거품이 조금 낀 게 아닐까라고들 얘기들 하고, 아무튼 결론은 대승을 거뒀다는 거 보구려가. 자, 거기까지 보고 이제 영류왕, 영양의 왕의 뒤를 이어서 영류왕이 즉위하는데, 아까 그 고건물한 사람이라 그랬죠? 자, 이 평양에서 수나라 군대를 유인해가지고 대승을 거둔 그런 전공을 세우고 나서 왕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류왕은 굉장한 현실주의자였어요. 자, 보세요. 이제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국력을 너무 쏟아붓고 전쟁을 치르다가 이후에 두 번 더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수나라 황제가 암살당하고 망해요. 그리고 수나라의 외가댁 식구들이 이씨거든요. 그 이씨 가문에서 당나라를 세워요. 자, 중국은 수나라에 이어서 어느 나라가 들어섰다? 당나라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당나라도 마찬가지로 통일 왕조고 엄청나게 큰 왕조기 때문에 고구려가 수나라에 이어서 이 당나라랑 또 전쟁을 한다는 거는 영류왕 생각에는 도저히 무리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영류왕은 현실적으로 겉으로는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요. 조공도 바치고 이거저거 당나라가 요구하는 거 가져다 바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언젠가 당나라가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고구려 여러 산성들, 그 산성들을 연결해가지고 기다란 장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들어진 장성, 뭐다? 천리장성이다. 자, 그런데 이 영류왕의 친강 정책을 싫어하는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영계소문이었죠. 자,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영류왕을 죽여버려요. 자, 그 다음에 실권을 장악하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 허수아비의 왕인 보장왕을 세우게 되죠. 자, 요거 뒤에 영류왕이 즉위했다. 이름은 고건무, 건무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당나라에 가서 조공했다. 당나라에 가서 조공했다. 당나라에 가서 역서의 반포를 요청하겠다. 역서가 뭘까요? 역서. 달력이에요, 달력. 지금 우리는 이 좋은 서양 달력을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다 중국에서 만든 달력을 가져다가 썼어요. 그래서 중국의 달력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당나라에 가서 태종이 돌궐의 hil리간을 생포한 것을 축하하고 아울러 봉역도를 바쳤다. 이 봉역도가 뭘까요? 지도예요, 지도. 자, 고구려의 강, 산, 성 이런 게 어디 다 있는지를 그려놓은 지도란 말이에요. 자, 지도 바치는 건 좀 어때요? 위험하죠? 이게 속된 말로 이거 선 넘었다 이런 표현 좀 쓰죠? 지금 조공을 바치다 뭐까지 바친 거예요. 그리고 나라 지도까지 바친 거죠. 자, 이게 고구려 내에서 반발에 부딪혀요. 어디까지 당나라에게 친하게 지내고 어디까지 내줄 건데? 자, 이런 여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 무렵에 이제 등장한 인물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류왕이
또 방어를 위해서 천리장성을 또 쌓게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유아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척을 하면서 방어를 대비한 거예요. 자, 영계소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요거를 영서가 읽어보세요. 영계소문에 네. 시가 스스로 물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여 사람들을 회복하였다. 자, 영계소문의 성은 원래 연씨인데 여기는 지금 천씨라고 나와 있죠. 네. 이 천은 스스로가 자기를 어디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천은 샘천자예요. 양재천, 탄천할 때 그 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책이나 어떤 기록에는 영계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천계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몸가짐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속 좁지 않고 이렇게 좀 스케일이 좀 있었다는 뜻이겠죠? 자, 국인이라고 하면은 고구려의 높은 귀족들을 얘기해요. 계속 읽어보세요, 영도. 예수는 자였다. 그러니까 연씨 가문이 대대로 이제 귀족이었는데 그 계승을 하기로 했대요. 네. 지혜를 수 없었다. 성격이 어땠대요, 연개소문? 잔인하고 포악했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직위였던 모에 오르지 못했대요. 네, 요거 시험에 낸다 그랬죠? 고구려 최고 관직 뭐라 그랬어요? 대대로예요. 영계소문이 대대로에 오를 수가 없었대요. 자, 영계소문이 국인에게 사죄하여 아버지의 지위를 잇다. 네. 영서 계속 읽고 영계소문은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 사람이 그를 애처롭게 여기며 마침내 아버지의 진리를 잊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눈을 뜨겁고 다른 자를 무도하였다. 결국은 이제 아버지 지위를 잇긴 이었어요. 근데 흉악하고 잔인했다고 하죠. 무도하였고. 자, 그런 영계소문한테 영유왕이 지금 뭘 지시한 거죠? 천리장성을 건설하는 거 감독하게끔 했어요. 천리장성은 수도 평양과는 거리가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갑자기 서울에 있던 사람을 저 멀리 부산이나 지방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것도 그 편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그 건설 현장이니까 어떤 곳일까요?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막 그 건설하는 인부들 막 이렇게 뭐랄까 채찍질도 해야 되고 막 일도 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험한 곳이죠, 굉장히. 험한 곳으로 지금 가게 된 거죠. 영계소문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자, 이 영계소문의 정변 사실이죠. 영계소문이 뭘 일으켰다? 정변을 일으켰다. 요거를 준이가 읽어보세요. 여러 대인이 네, 예성원하고 부모님과 지금 내 기능을 고치라고하니까 네. 가을로 끝난 중에 술과 이주 현대인 차에서 운영하시는 분과 함께 사용실을 직접 조작하였습니다. 세열식이라고 하는 거는 군인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서 서 있으면 높은 장군님이나 이런 뭐 이런 귀빈 이런 사람들이 쭉 지나다니면서 그 군대 잘 이렇게 뭐랄까 훈련 받았나 아니면은 뭐 자세는 완벽한가 이런 거 쭉 한번 돌면서 보는 거예요. 그 사열식이라고 해요. 네. 보세요, 계속. 예. 사회를 약 100여 명의 몇 명을 죽였대요? 100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시해하고 시신을 여러 토막을 내고 돌아오면서 자, 왕을 어떻게 죽였대요?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토막을 냈대요. 그 다음에 어디에 버렸대요? 도랑이면 하수구 이런 데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인간이죠, 진짜. 자, 그렇게 해서 영유왕이 죽고 나서 허수아비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보장왕이에요. 네. 자, 보장왕 때는 이런 사실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누가 권력을 잡아요? 영계소문이. 그러면서 이제 대대로 해서 더 나아가서 이름도 이제 망리지라고 불리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영계소문은 그 망리지의 권한을 더 강화해서 대망리지 이렇게 스스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요 무렵에 당시 백제는 의자왕이라는 왕이 즉위를 해요. 의자왕 들어봤죠?
백제 의자왕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처음에 정치를 엄청 잘했어요. 그리고 되게 야심 있는 인물이었어요. 자, 백제의 오랜 숙적은 어느 나라예요? 백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신라죠, 그쵸? 그리고 아직 백제사를 배우지 않았지만 요 의자왕이 왕이 되기 100년 전에 그 신라가 그쵸, 백제 뒤통수를 쳐가지고 백제 그 명군주였던 성왕을 죽였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왕의 목을 잘라서 그 신라 관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계단 아래다가 성왕의 목을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성왕의 머리를 계속 어떻게 될까요? 밟게 되겠죠. 이렇게 백제에게 치욕을 줬던 나라가 신라예요. 그래서 의자왕은 왕이 된 다음에 이 원수를 갚고자 이제 백제로 쳐들어가요. 아니, 저 신라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너 이거 해인사란철 들어봤죠? 어디 있죠, 혹시? 합천에 있죠? 그 백제와 신라 딱 길목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합천이에요. 그 합천에 있었던 성이 대야성이에요. 그 대야성을 지키는 성주가 김품석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김품석은 김춘추의 딸과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김춘추라는 인물 들어봤죠? 네. 자, 근데 그 김품석이라는 사람이 아주 못돼 먹은 망난이었어요.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부하 거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하 거밀의 아내가 예쁜 걸 보고 그 거밀의 아내를 불러다가 나쁜 짓을 했어요. 예. 자기 부하의 아내랑 하면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사통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하 거밀은 어땠을까요? 불, 불쾌한 정도를 넘었겠죠? 자기 아내를 뺏겼으니까. 자, 당시 백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거밀이 백제군이랑 내통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대야성에 불을 지르고 막 대야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 이 대야성이 손쉽게 백제 손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성주였던 김품석 잡혔고 김품석의 아내 고타소, 그러니까 김춘추의 딸이에요. 고타소 잡혔어요. 잡혀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목숨을 잃어요. 자, 그리고 백제는 여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보복을 하려고 그 김품석과 그 김품석의 아내였던 고타소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저기 뭐야 신라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 계단 아래 묻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어디다 묻었을 것 같아요? 어디? 화장실 아니에요. 어디다 묻었을까? 그 두 머리를 가축우리. 밧줄구리보다는 좀 나으려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 감옥 바닥에다 묻은 죄수들이 밟으라고. 그러니까 똑같이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세게 안 갚음을 한 거예요. 비록 왕은 아니지만. 김춘추가 자기 딸이 그렇게 목이 잘려가지고 그 자기 딸 목이 그 감옥 안에 묻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동안 그 기둥에 기대 서가지고 멍하게 있었다 그러죠. 딸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의 군대를 빌리러 오죠. 자, 이때 연개소문의 대답은 OX? X. 노. 아니다였죠. 자, 근데 만약에 군대를 빌리려거든 신라 너희가 진흥왕 때 차지했던 그 한강 하류 지역을 우리에게 돌려줘. 중령 이북의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김춘추는 왕도 아니고 신하인데 이걸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했더니 김춘추가 거기대로 갇혀요. 자, 그래서 김춘추가 그때 죽나 싶었는데 자, 다행히 그 가져온 돈이랑 뇌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고구려의 간신 선도회라는 사람한테 바쳐요. 그랬더니 그 선도회가 김춘추한테 이런 조언을 해줘요. 너희 토끼와 자라 얘기 들어봤죠? 네. 자, 자라가 용궁에 살잖아요. 용왕님이 병을 얻어가지고 토끼 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육지로 나오죠. 자, 그러면서 토끼를 찾아가가지고 토끼를 꼬시죠. 용궁 구경시켜준다고. 그 토끼가 자라 등에 타고 바다로 나가죠. 자, 근데 바다로 들어가면 토끼 살 수 있어요? 없죠. 자, 그러다 토끼가 꾀를 내죠. 자라한테 어떻게 꼬셔요?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 그러죠. 자, 그래서 결국은 별주부가 여기 속아가지고 토끼를 다시 육지에 내려다 주죠. 자, 토끼는 다시 자라 등에 타나요? 안녕하고 가버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김춘추한테도 그 얘기를 해줬더니 김춘추가 문득 무릎 탁 치는 얘기가 떠올라요. 자, 일단은 보장왕한테 가가지고 한강 그 하류를 어떻게 해요? 신라가 고구려에게 돌려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가서 왕한테 얘기 잘 해볼게요. 그러니까 보장왕이랑 연개소문은 그래 그럼 가봐. 그렇게 해서 김춘추가 빠져나오죠. 자, 빠져나온 김춘추가 바로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당나라로 건너가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당나라와 신라 간의 동맹이 맺어지는데 이게 무슨 동맹? 나당 동맹이죠. 그죠? 이제 당나라를 움직이게 된 거예요. 자, 당나라가 당시 태종이라는 군주가 이끄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와요. 자, 고구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어요. 과거 수나라 때는 요동성 하나도 함락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요동성, 백암성, 비사성, 부여성 웬만한 성들이 다 넘어가요. 네. 오롯이 남은 게 어떤 성 하나? 안시성 하나가 남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안시성을 고구려 군대가 지켜내요, 못 지켜내요? 여길 지켜내죠. 예. 여길 지켜내가지고 당시 당태종이 결국 안시성을 넘지 못하고 당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개소문 살아있을 때는 한 17년 동안 잘 막아냈는데 문제는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아들 셋이 네 분이 벌어져요. 자, 큰아들 남생, 둘째 아들 남건 남산, 둘째 셋째가 큰형 권력을 위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아들 남생이 당나라로 항복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당나라에 가가지고 고구려 정보를 다 뺏어 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당나라 군대가 연개소문 아들 남생을 앞세워가지고 평양을 치죠. 자, 이렇게 해서 평양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멸망을 한다. 자, 그런 얘기들인데, 자, 여기 보세요. 당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막 고구려 성들을 막 연거푸 함락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안시성 사람이 굳게 싸우다. 우리 안시성 싸움하면 양만춘 이런 장군 들어봤어요? 네. 양만춘이란 장군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양만춘이란 장군 이름은 시대의 창작이에요. 문학적인. 워낙 그 안시성 싸움이 드라마틱하고 격렬했기 때문에 그 훗날 사람들이 이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양만춘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양만춘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삼국사기에는 그냥 안시성 사람이 싸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안시성이 끝까지 이제 당나라의 침략을 버텨냈다. 자, 당나라가 안시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안시성 밖에다가 흙으로 산을 쌓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산 위에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흙으로 열심히 산을 쌓아가지고 안시성 높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그 토산이죠? 그 흙으로 만든 산을 지키는 책임자가 잠깐 자리를 비워요. 그때 고구려가 거기를 차지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애꿎은 산 쌓는데 힘만 들여놓고 결국은 그 산을 잘 활용해보지도 당나라 군대가 못했다. 네. 자,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다투면서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서 당나라가 남생은 이제 그 연개소문의 맏아들이에요. 남생이 당나라에 투항하면서 당나라가 결국은 고구려를 멸망시킨다. 평양성이 함락되죠. 자, 교재로 가보세요. 네, 쓸게요, 이제 좀. 쓸거. 자, 이거 누구의 정변이에요? 을지문덕의 정변인가? 네, 연개소문의 정변이죠. 10페이지. 자, 그러면서 영령 어떻게 죽였다 그랬죠? 죽인 다음에 토막을 내가지고 도랑에 버렸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보장왕. 네, 보장왕을 새로 왕으로 세운다. 김춘추의 청병이 있었죠? 군대를 원한다는 거. 근데 이때 김춘추에게 군대를 빌려주지 않았어요. 당시 무슨 얘기 했다 그랬어요? 토끼와 자라의 이야기. 네. 이 얘기를 듣고 김춘추가 풀려났다 그랬죠? 자, 당태종이 고구려로 쳐들어와요.
여러 성을 함락해서 고구려를 위협했는데 이거를 고구려가 막아내죠. 어디서? 안시성에서 막아내죠. 자, 잘 버티던 고구려 절대 권력자 연개소문이 665년 죽어요. 자, 그러면서 연개소문 아들들 셋, 연남생, 남건, 남산. 아버지 망리지 자리를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큰아들 남생이 이어받아. 근데 연남생이 아버지 망리지 자리를 이어받고 평양을 나가서 국내성을 쭉 돌아보던 그 시찰하던 틈에 동생 둘, 남건, 남산이 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남생에게 반기를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남건, 남산과 남생파가 나눠져서 내분이 벌어지고 국내성에 있던 남생이 그 당나라에게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포위하게 되고 평양성은 함락이 된다. 자, 고구려 멸망한 직후에 고구려 장군이었던 고현무, 자, 건모잠, 그리고 고구려 왕족이었던 고자왕의 서자 안승. 자,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자, 하지만 이 부흥운동 세력 내부에서도 결국은 그, 지휘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안승이 건모잠을 살해하고 신라에 항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668년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고구려 역사 대략 700여 년이에요. 자, 뒤에 그림을 좀 보세요. 자, 광개토대왕, 영토를 넓혔고, 자, 여기 18번 그림 보시면은 요 지금 고구려가 막 남진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수도 옮겼죠? 평양천도 427년. 요 고구려 수도 낸다 그랬어요. 고구려 첫 번째 수도 어디였어요? 졸본. 그 다음에 유리왕 때 수도 어디로 옮겼어요? 국내성. 그 다음 장수왕 때 이게 낼 거예요. 알아두세요. 고구려 수도. 자, 장수왕이 한강 상류를 장악한 다음에 이 충주 지역에다 세운 비석이 중원 고구려 비라고 했죠? 얘기하는 것들 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장수왕 때 만들어진. 자, 그리고 이제 평원왕 때 평강공주와 결혼했던 장군, 온달 장군, 그쵸? 자, 온달 장군은 우리 온달 장군 이야기로도 좀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온달 장군이 결국은 신라와의 전쟁에서 전사한단 말이에요. 자, 온달 장군이 전사했을 무렵에는 고구려가 이 남쪽 지역을 신라에게 다 뺏겨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저 한강 바로 건너가면 아차산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아차산 주변에서 온달 장군이 이 신라 군대랑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온달 평강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만도 알고 있지만 그 시기 고구려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 6세기 말에 그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7세기 초 수나라의 공격을 막아냈던 수나라의 명장 을지문덕이죠. 네, 무슨 대첩 오늘 봤죠? 살수대첩이죠. 자, 이게 비사성에서 부여성까지 연결된 고구려의 천리장성이에요. 자, 그 영류왕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영류왕이 살해되고 나서 이 천리장성은 방어 기능을 하는데 당나라가 공격해 들어왔죠. 당태종이. 자, 이거를 이제 이때 부여성, 신성, 배감성, 자, 요동성, 비사성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고구려가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근데 어디만 버텼다? 네, 안시성만 잘 버텨냈죠. 고구려 절대 권력자 연개소문.
자, 이렇게 흙으로 된 산을 쌓아가지고 당나라 군대가 이 고구려 군대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화살을 쏘고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이 흙으로 만든 산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 산이 안시성을 덮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네. 근데 그 틈에 당나라 이 흑산을 쌓는 책임자가 자리를 잠깐 비웠단 말이에요. 그때 이 토산을 고구려 군대가 이렇게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죽 써서 개 준 거죠. 그죠? 열심히 흙으로 산을 쌓았는데 그 산을 고구려한테 뺏긴 거예요, 당나라가. 그리고는 이 위에서 이제 당나라 군대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안시성 싸움에서 고구려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백제를 볼 건데, 어, 네. 백제도 미리 하나 얘기해 주면은 요 수도를 시험에 낼 거예요. 백제 수도 2번 옮기거든요? 처음에 백제 수도 어디였어요? 위례성이었죠? 그러다가 위례성이 어디예요? 어, 지금의, 여기에요, 여기. 어, 서울이에요, 서울. 넓게 얘기하면 서울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너희 그 송파의 풍납동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진짜요? 네, 백제 왕족이었나? 네, 풍납토성 있죠? 거기가 위례성으로 추측이 되는 지역이에요. 원래는 몽촌토성 들어봤어요? 몽촌토성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풍납토성이 더 뒤늦게 발굴이 되면서, 풍납토성이 더 이제 뭐랄까, 거기 나온 유물이나 이런 것들 발굴해 봤더니 더 위례성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거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그게 풍납토성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정비가 됐죠. 자, 그리고 백제가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는데, 웅진이 지금 어디예요? 공주죠, 공주. 자, 웅진으로 수도 혹시 왜 옮겼는지 기억나요? 백제가 수도 왜 옮겼죠? 옮기고 싶어서 옮겼어요? 그죠? 고구려 침략이 있었죠? 수도를 뺏기면서 수도가 옮겨진 거죠. 사비는 지금의 어느 도시? 부여라는 도시죠. 여기까지.